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사과를 했습니다. 우리 공무원 피격 사건이 공개된 지 하루 만에 대통령과 남녘동포에 대단히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전통문을 보내왔습니다. 자, 이례적이기는 하지만 뜯어보면 우리 정부의 책임자 처벌 요구에는 답이 없었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주장들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의 발표와 정면 배치되는 내용도 많아 진실과 의도를 따져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강지혜 기자가 통지문 내용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서훈 대통령 국가안보실장이 오늘 오전 도착한 북한 통일전선부 명의의 통지문 전문을 발표했습니다. 국무위원장 김정은 동지는 우리 측 수역에서 뜻밖의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여 문재인 대통령과 남녘 동포들에게 커다란 실망감을 더해준 데 대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한다는 뜻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통일전선부도 더욱 긴장하고 각성하겠다며 사과했지만 우리 정부가 요구한 책임자 처벌에 대해서는 답변을 내놓지 않았습니다. 특히 시신을 불태웠다는 우리 군의 발표를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일방적인 억측으로 만행, 응분의 대가 등과 같은 불경스럽고 대결적 색채가 깊은 표현들을 골라 쓰는지 커다란 유감을 표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대남 공작을 담당하는 통일전선부 통지문은 우리 정부가 실종 공무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 요구 통지문을 보낸 것에 대한 답신으로 보낸 지 이틀 만에 왔습니다. 청와대는 우리가 북에 공식적으로 요구한 사항에 대해 신속하게 답신을 보내온 것이라며 사태 발생 경위에 대한 북측의 설명과 우리 국민들에 대한 사과와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 등을 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진정성 없는 사과라면서 자신들의 행동이 정당한 행위임을 강조했을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강지혜입니다. 북한의 이야기를 다 믿을 수는 없지만 북한이 말한 사건의 전모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부분이 많습니다. 북한은 불에 태운 건 부유물이었다며 시신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사살한 뒤에 시신을 훼손했다는 우리 정부의 발표와 다른 거죠. 북한은 비무장 민간인을 살해했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한 듯 유리한 주장만 폈습니다. 강병규 기자입니다. 북한은 전통문에서 숨진 공무원 이 씨를 불법 침입자로 규정하고 사살이 정당 행위였다고 강변했습니다. 북한군의 신분 확인 요구에도 이 씨가 대답을 얼버무리며 단속에 불응해 공포탄을 쐈고 이 씨가 도주할 듯해 40에서 50m 떨어진 거리에서 사격을 했다는 겁니다. 정장의 결심 밑에 해상 경계 근무 규정이 승인한 행동 준칙에 따라 10여 발의 총탄으로 불법 침입자를 향해 사격하였으며 시신을 훼손한 적도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사격 후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에 가까이 다가갔지만 혈흔만 발견했을 뿐 시신은 찾지 못했다면서 당시 현장에서 불태운 건 부유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부유물을 불태운 건 국가 비상방역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 씨 사살을 사소한 실수로 치부하기도 했습니다. 단속 과정에 사소한 실수나 큰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는 해상에서의 단속 취급 전 과정을 수록하는 체계를 세우라고 지시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내용의 통지문을 두고 살해 과정을 은폐하기 위한 일방적 주장을 전달한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강병규입니다. 방금 전해드린 대로 북한은 공무원 이 씨가 신원 확인에 불응하며 도주하려고 해서 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진 월북의 무게를 두고 발표했던 정부의 주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입니다. 최성 기자입니다. 어제 군은 피격 사건을 발표하며 공무원 이 씨의 자진 월북에 무게를 뒀습니다. 배에 신발을 벗어놓았고 구명조끼를 착용한 점, 부유물을 이용한 점, 월북 의사를 표명한 정황이 첩보에 포착된 점 등 4가지를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해 볼 때 수준이 꽤 높은 첩보를 종합해서 그런 거 아닌가 그것도 현재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 소식통은 북측이 이 씨의 이름과 소속, 북쪽으로 오게 된 경위 등을 상부에 보고하는 걸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첩보 자산을 이용한 통신 감청을 통해 엿들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북한의 설명은 전혀 다릅니다. 북한은 이 씨를 부유물을 타고 근접한 불법 침입자라고 표현했습니다. 또 북한은 이 씨가 신분 확인 요구에도 대한민국 아무개로 얼버무렸고 계속 답변을 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분 확인을 요구하였으나 처음에는 한두 번 대한민국 아무개라고 얼버무리고는 계속 답변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월북 의사도 없었고 신원 확인을 피하고 도주하려 해 경계 규정에 따라 사살했다는 겁니다. 북한이 직결 심판으로 잔혹하게 총살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한 면피용 해명일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다만 군이 감청 내용을 증거로 공개하지 않는 이상 북한 주장을 뒤집기는 쉽지 않습니다. 어업 지도선 내 CCTV도 고장나 진실규명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 군이 섣불리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북한의 반박 빌미만 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최선입니다. 오늘 북한이 보내온 전통문을 통해 뜻밖의 보름 전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양국 간의 통신선이 끊겨 이번 사건에 대해 항의할 방법도 없다고 했던 우리 정부의 해명과는 달리 한 라인이 살아있었던 셈입니다. 자, 그럼 이번에 목숨을 잃은 공무원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때 이 한 라인을 통해 조치를 할 수는 없었던 걸까요? 전혜정 기자입니다. 청와대는 최근까지도 남북 정상이 친서를 주고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 간에 친서를 주고받은 사실이 있고 문 대통령은 지난 8일 국무위원장님의 생명 존중에 대한 강력한 의지에 경의를 표한다고 친서를 보냈고 이에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12일 끔찍한 올해의 시간들이 흘러가고 좋은 일들이 하루빨리 다가오기를 기다리겠다고 답했습니다. 친서가 전달된 구체적인 경로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는데 국가정보원과 북한의 조선노동당 산하 정보기관인 통일전선부 사이에 유지하던 한 라인을 통한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은 지난 6월 남북한 간의 동서해지구 군통신선, 함정 간 한 라인, 판문점 채널 등을 모두 차단하고 폐기했지만 국정원과 통전부 채널은 남겨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오늘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 역시 박지원 국정원장이 직접 청와대에 들고 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렇듯 남북 간 소통 채널이 남아있었음에도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게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땐 이 한 라인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한 라인을 통해 조치를 북한에 요구했다면 참사를 막을 수도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청와대는 북한과 지금 한 라인이 끊어져 있다며 북한에게 조치를 요구하지 못한 이유로 한 라인 부재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친서 교환 사실이 공개되면서 한 라인 존재가 알려지자 청와대는 군 통신선이 끊겼다는 의미였다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전혜정입니다. 이렇게 청와대가 북한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22일 대통령이 받은 서면 보고에는 이미 우리 공무원이 실종되고 북한에 발견됐다는 내용이 있었는데도 말입니다. 야당은 대통령이 분초 단위로 뭘 했는지 밝히라고 요구합니다. 안보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야권은 청와대가 북한의 통지문을 읽어준 것 자체가 북한 통일전선부의 대변인을 자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북한이 보내온 통지문에서는 진정한 사과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통지문의 내용은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일 뿐입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사태에 책임이 있다며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22일 이 씨 실종에 대한 첫 서면 보고를 받고 24일 유감 표명 때까지 47시간 동안 구출 지시를 하지 않았다는 건데 야당은 어떤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했는지를 공개하라고 주장했습니다. 진실에 대해 티끌만큼의 숨김없이 소상의 국민에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3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 분초 단위로 설명을 하셔야 할 거라고 봅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문 대통령이 23일 새벽 청와대 회의에 불참한 것에 의구심을 표했습니다. 새벽 1시에 긴급 소집돼서
대통령이 계시는 청와대에서 열리는데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았다. 심야 이런 정도 회의를 대통령이 주무셨는지.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24일 오전에야 대통령이 대면 보고받은 것을 두고 세월호 7시간과 뭐가 다르냐고 날을 세웠습니다. 세월호 침몰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이 7시간 동안 별도 입장 없이 공식 석상에 나타나지 않은 것과 비교한 겁니다. 채널A 뉴스 안부겸입니다. 북한에 따르면 총격은 경비선의 일선 지휘관 정장이 내렸습니다. 우리가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자 대위급에서 꼬리를 자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다은 기자입니다. 군은 어제 상부 지시에 따른 북한의 의도적인 도발이라며 책임자 처벌까지 요구했습니다. 북한의 해명과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촉구한다. 군은 감청 결과 상부에서 단속정으로 사살 명령이 하달됐고 해군 상부 지휘 개통까지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따라 북한 서해함대 사령관은 물론 총책임자인 김명식 해군 사령관까지 거론됐습니다. 정치권은 아예 북한 최고위층을 의심했습니다. 군의 상부의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겠느냐. 평양에서 어떤 지시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금 위원장님도 하셨는데요. 이렇게... 그렇습니다. 당 중심인 북한의 특성상 평양의 결정 없이는 나올 수 없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개성연락사무소 폭파 당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대남 대적 권한을 부여받았다는 여동생 김여정과 천안함 폭침 주범 김영철 부위원장이 책임선상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오늘 도마뱀 꼬리 자르듯 선을 그었습니다. 조사 결과 정장의 결심 밑에 불법 침입자를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우리로 치면 대위급인 현장에 있던 단속정 정장 책임으로 돌린 겁니다. 우리 지도부에 보고된 사건 전말에 대한 조사 결과는 이상과 같습니다. 지난 2008년 금강산 박왕자 씨 피격 때처럼 북한은 이번 만행을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책임자 처벌조차 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정다은입니다. 그런데 박지원 국가정보원장도 벌써부터 김정은 위원장은 몰랐을 것 같다는 분석을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현지 간부의 책임으로 돌렸습니다.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은 비공개로 열린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에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개입한 정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고에 대해서 사전에 김정은 위원장이 보고를 받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이런 그러니까 판단이나 어떤 근거가 있는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서 그런 거 아니냐 하는 국정원장의 언급은 있었습니다. 박 원장은 유엔사 정전위를 통해 우리가 보낸 통지문을 북한이 받는 것을 보고 최소한 김 위원장에게 보고되지 않고 서해 교전처럼 현지 사령관 등 간부 지시로 움직이지 않았나 판단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감청 등에 의한 특별 취급 정보상에서도 그런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우리 군 당국은 상부에 보고한 뒤 지시를 받고 사살했을 것이라며 해군 상부 지휘 개통까지 확인한 것으로 안다고 국회에 보고했습니다. 정보당국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대남 대적 사업을 중심으로 하는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나 김영철 당 부위원장이 지시했을 가능성은 여전히 남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네, 북한이 신속하게 전통문을 왜 보냈는지, 우리 군의 발표와는 왜 이렇게 다른지 정치부 강은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자, 이 피격 사실을 두고 북한과 우리 정부의 말이 여러 대목에서 다릅니다. 강 기자 보기에 가장 중요한 대목은 어딘가요? 네, 바로 시신을 불태웠냐 아니냐 이 부분입니다. 북한의 주장에 따르면 이 총을 10여 발을 쏴서 사살했지만 불태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불태운 건 공무원 이 씨가 타고 온 부유물이라는 건데요. 이 앞서 우리 군, 북한군이 방호복까지 입고 시신을 불태웠다며 만행이라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누가 사살을 지시했느냐를 두고도 설명이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이 북한은 현장에 있는 정장의 결심으로 사격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장은 우리로 치면 이 경비선의 일선 지휘관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은 사격하고 불태운 것은 상부 지시에 의해 시행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다음에 자진월북이냐 아니냐 이것도 관심이죠. 이 네. 북한 설명만 보면 이 자진월북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북한 주장은 이 신원을 물었더니 얼버무리고 답을 잘 안 하고 도망치려고 했기 때문에 사살했다는 겁니다. 이 월북하려고 했다면 이 월북 의사를 밝히면 될 텐데 좀 이상하죠. 그런데 우리 군은 월북을 진술한 정황을 첩보로 입수했다며 밝혀서요. 여기서도 좀 헷갈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엇갈리는 이제 설명이 많은데 네. 강 기자 보기엔 누구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까? 사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우리 군의 설명을 믿어야겠죠. 우리 군의 정보 자산 능력 상당합니다. 여기에 미군의 능력까지 더해지기 때문에요. 세계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는데요. 네. 이 첩보를 입수한 뒤 이틀에 걸쳐서 분석한 내용으로 우리 군의 이 상세한 설명에 사실 신뢰가 더 갑니다. 네, 그럼 강 기자 말대로라면 네. 이 북한이 사과를 하면서도 거짓 설명을 내놓는다는 건데 네. 이유가 뭘까요? 네, 책임을 좀 면하고 이 미국과의 협상 재개의 걸림돌을 좀 사전에 제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사살은 정당 방위였고 잔혹한 시신 훼손은 없었다. 이 점을 좀 알려서요. 대외적으로 책임이 없었다는 것을 기록에 남기겠다. 이런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특히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곧 한국을 방문하는데요. 이번 도발이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이른바 좀 양해를 구하는 사과를 좀 재빠르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이 청와대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이 좀 궁금해집니다. 이 여권에서는 이 북한이 이렇게 사과를 했으니 이제 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청와대도 좀 비슷한가요? 네, 사실 청와대도 크게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청와대의 공식 입장은 북한 전통문에 우리 국민에 대한 사과, 유감 표명, 재발 방지 내용이 모두 담겨 있다. 국민 기대에 부응하는 남북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청와대가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고 북한에 요구했죠. 요구가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이제 다시 남북 관계 진전에 노력하겠다. 이렇게 읽혀집니다. 자, 이 마지막으로 아직도 궁금한 게 바로 대통령 보고 시간입니다. 네. 자, 대통령이 이 피격 첩보를 정부가 입수한 뒤에 10시간이나 지난, 그러니까 그 다음날 오전 8시 반에 보고를 받았다고 이제 정부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국민이 숨졌는데 다음날 새벽도 아니고 이 아침까지 기다려서 보고를 했다. 이 너무 늦은 거 아닙니까? 네, 이 청와대의 설명은 사실 첩보 수준이라 이걸 분석해내는 데 시간이 좀 걸렸다는 겁니다. 새벽 1시 이제 청와대로 관계 장관들이 모두 모여서 긴급회의를 한 사실도 아침에 보고됐다 이렇게 청와대에서 설명을 했는데요. 국민의힘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 대통령이 자고 있었다면 깨워서라도 보고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주장입니다. 그리고 아침 8시 반은 그렇다고 해도 너무 늦은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잠을 잤는지 앞으로 좀 알아보겠다고 하니까요. 지켜봐야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강은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